중년썰. 그날 버스 안에서 아무도 말을 안 했다. 중년이 버스에서 겪은 그날. 버스에 오를 때부터 예감이 좋지 않았다. 요금 단말기 앞에서 카드가 한 번에 안 찍히면 그날 하루는 꼭 꼬였다. 삐 소리가 안 나서 다시 찍는 사이 뒤에서 누군가 짧게 혀를 찼다. 나는 모른 척했다. 중년은 이 정도는 그냥 삼킨다. 자리에 앉자마자 허리가 먼저 말을 걸었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창가에 몸을 기댔고 버스는 출근길을 비집고 나갔다. 사람들 얼굴엔 공통점이 있었다. 아무도 자기 인생이 잘 풀리고 있다고 말할 얼굴이 아니었다. 두 정거장쯤 지났을까 앞문 쪽에서 소리가 났다. 젊은 남자가 운전기사에게 소리를 높였다. 아니 아저씨, 내가 분명히 벨 눌렀잖아요. 기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는 게 아니라 대답할 힘이 없는 얼굴이었다. 버스 안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다. 이럴 때 중년은 안다. 괜히 눈 마주치면 일이 된다. 젊은 남자는 더 흥분했다. 이러니까 기사들이 욕먹는 거예요. 그 말에 기사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나는 그걸 봤다. 아마 이 버스에서 나만 봤을 거다. 다음 순간이었다. 뒤쪽에서 야 그만해라 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년의 목소리였다. 딱 나랑 비슷한 나이. 그 한마디가 불씨였다. 젊은 남자가 돌아봤다. 뭐요? 그 짧은 두 글자에 버스 전체가 숨을 멈췄다. 사건은 순식간이었다. 말이 오갔고 여기 있어 꼈고 젊은 남자가 손으로 앞좌석을 쳤다. 쾅! 소리와 함께 버스가 급정거했다. 노인 한 분이 앞으로 쏠렸다. 누군가 아이고 하고 소리를 쳤다. 그제야 기사도 차를 세웠다. 경찰이 왔다. 사람들은 하나 둘 내렸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중년은 안다. 이런 날엔 말해봤자 손해라는 걸. 버스에서 내려 인도로 섰을 때 나는 갑자기 이유 없이 서러웠다. 누가 나를 밀친 것도 아닌데 내 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기분이었다. 젊은 남자는 경찰에게 계속 억울하다고 말했다. 기사는 고개를 숙인 채 담배만 피웠다. 그 담배 연기가 이상하게 부러웠다. 연기는 위로라도 올라가니까. 집에 돌아와 신발을 벗는데 아내가 물었다. 오늘 또 힘들었어?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중년은 설명하지 않는다. 설명해도 이해받지 못한다는 걸 이미 여러 번 배웠으니까. 그날 밤 나는 뉴스에서 버스 내 소란 사건이라는 짧은 자막을 봤다. 영상엔 내가 타고 있던 버스가 나왔다. 하지만 거기엔 허리 아픈 중년의 표정도 삼킨 말들도 나오지 않았다. 뉴스는 항상 중요한 것만 보여준다. 중년은 항상 중요한 것에서 빠진다. 그래도 다음날 아침 나는 또 버스를 탔다. 안 타면 안 되니까. 그게 중년이니까. 2편. 지하철에서 쓰러진 사람보다 먼저 본 것. 중년이 지하철에서 본 장면. 퇴근 시간. 지하철은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저 말도 밀도 높은 짐으로 취급할 뿐이다. 나는 그 짐 중 하나로 서 있었다. 손잡이를 잡은 손목이 저래도 놓을 수 없었다. 놓는 순간 누군가의 어깨가 그 자리를 차지할 테니까. 지하철은 늘 그렇다. 자리가 아니라 틈을 두고 싸운다. 그날도 별일 없을 줄 알았다. 별일 없는 하루가 중년에게는 가장 큰 복이니까. 문이 닫히고 열차가 출발했다. 다음 역까지는 고작 2분. 그 2분이 그렇게 길 줄은 몰랐다. 갑자기 앞쪽에서 쿵 소리가 났다. 사람이 쓰러지는 소리는 생각보다 둔하다. 영화처럼 요란하지도 않다. 누군가 바닥에 앉아버린 것이다. 아니 앉은 게 아니라 무너졌다는 표현이 맞았다. 사람들은 동시에 같은 행동을 했다. 한 발짝씩 뒤로 물러섰다. 도와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엮이기 싫어서. 중년은 안다. 이럴 때 나서면 왜 이제야 라는 말과 괜히 나섰다는 말이 동시에 따라온다. 쓰러진 사람은 중년 남자였다. 나보다 조금 어려 보였고 양복은 구겨져 있었다. 구두는 한쪽이 벗겨져 있었다. 누군가 말했다. 술 취한 거 아냐? 그 한마디에 공기가 바뀌었다. 관심이 걱정에서 판단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다. 그냥 지켜봤다. 그 모습이 너무 익숙해서 나는 갑자기 화가 났다. 누군가는 비상벨을 눌렀다. 열차가 섰다. 안내방송이 나왔다. 고객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았다. 핸드폰을 꺼냈다. 시간을 확인했고 지각을 계산했고 누구 탓인지 마음속으로 정리했다. 쓰러진 중년 남자는 정신을 차렸다. 얼굴이 창백했다.
그는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았다. 그때서야 누군가 팔을 잡아줬다. 괜찮으세요? 그 질문이 왜 그렇게 늦었을까? 구급대가 왔다. 사람들은 길을 비켰다. 아까보다 훨씬 빨리 비켰다. 제복은 늘 사람을 움직이게 만든다. 중년 남자는 들것에 실려 나갔다.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다. 화면에 메시지가 떠 있었다. 오늘은 일찍 와. 나는 그 문장을 보고 말았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다. 괜히 보면 더 마음이 쓰일 것 같아서. 열차는 다시 출발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집에 와서 밥을 먹는데 괜히 목이 막혔다. 아내는 왜 이렇게 말이 없냐고 물었다. 나는 좀 피곤해서라고 했다. 중년은 늘 그렇게 말한다. 피곤하다고. 사실은 마음이 먼저 닮았는데. 사실은 마음이 먼저 따랐는데. 3편 중년의 기가 중단 사건. 퇴근길 사고는 늘 애매하다. 죽지도 살지도 않는다. 그래서 뉴스에도 잘 안 나온다. 그날은 비가 왔다. 중년에게 비 오는 날은 늘 불리하다. 시야도 흐리고 판단도 느려진다. 횡단보도 앞에 섰다. 신호를 기다렸다. 파란불이 켜지자 사람들이 동시에 움직였다. 그때였다. 끼익.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오토바이가 미끄러졌다. 사람 하나를 치지는 않았다. 그게 더 문제였다. 치였으면 사고고 안 치였으니 애매한 사고가 됐다. 오토바이는 넘어졌고 배달 가방이 열렸다. 음식이 쏟아졌다. 배달기사는 일어났다. 무릎에서 피가 났다. 그는 먼저 음식을 봤다. 그 다음에 자기 무릎을 봤다. 중년은 그 순서를 안다. 나도 그랬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비 오는 날은 조심해야지. 괜히 급하게 달리더니 사람들은 늘 결과 뒤에서 현명해진다. 배달기사는 전화했다. 사장님, 네네. 그 짧은 통화에 사과가 다 들어있었다. 아무도 경찰을 부르지 않았다. 사고가 애매하니까. 애매한 사고는 항상 애매한 사람만 손해본다. 배달기사는 음식을 다시 담았다. 비에 젖은 봉지를 쥐고 다시 오토바이에 올랐다. 누군가 말했다. 그래도 다친 사람 없어서 다행이네.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 나는 아직 모르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엘리베이터 거울에 내 얼굴이 비쳤다. 나도 저 배달기사랑 비슷한 얼굴이었다. 티나지 않게 따라있는 얼굴. 중년의 사고는 크게 터지지 않는다. 그래서 더 오래 간다. 그날도 뉴스는 조용했다. 하지만 누군가는 약값을 계산했고 누군가는 배달 평점을 걱정했고 누군가는 그냥 잤다. 중년은 그렇게 사건 사고 속에서 조용히 집에 돌아온다. 그리고 다음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길로 나온다. 그게 중년이니까. 4편 그날은 집에 거의 다 왔었다. 사고는 늘 집에서 거의 다 왔을 때 난다. 그래서 더 억울하다. 조금만 더 조심했으면, 조금만 더 늦게 나왔으면. 중년은 늘 그런 계산을 먼저 한다. 그날도 그랬다. 회사에서 나와 버스를 한번 갈아타고 마지막 골목만 남겨두고 있었다. 집 불빛이 보이는 거라 사람 마음이 가장 느슨해지는 지점이다. 비는 안 왔다. 날도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더 방심했다. 골목 입구에서 쿵 소리가 났다. 크지 않았다. 사람들이 돌아볼 정도도 아니었다. 자전거였다. 앞에서 오던 전동 자전거가 차와 차 사이에서 미끄러졌다. 속도가 빠르지도 않았다. 그래서 사고는 더 애매해졌다. 운전자는 멈췄다. 창문을 내렸다. 괜찮아요? 그 말이 전부였다. 전동 자전거를 타던 남자는 바로 일어났다. 괜찮다고 손을 흔들었다. 그 손이 조금 떨렸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사람들은 다 그 장면을 본다. 일어났는지 그 다음은 안 본다. 무릎은 괜찮은지 손목은 괜찮은지 오늘 하루가 거기서 끝났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는다. 차는 그냥 갔다. 자전거 남자는 잠깐 서 있었다. 그리고 다시 자전거를 세웠다. 나는 그 옆을 지나쳤다. 눈이 마주쳤다. 괜히 어색해서 고개를 숙였다. 중년은 안다. 괜히 말을 걸면 책임이 생길까봐, 시간이 늘어질까봐, 마음이 더 무거워질까봐 모른 척하게 된다는 걸. 집에 들어와 신발을 벗는데 왼쪽 발목이 욱신거렸다. 아까 골목에서 나도 살짝 비틀렸다는 걸 그때 알았다. 사고는 꼭 이렇게 온다. 나무 일로 시작해서 내 몸으로 끝난다.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뉴스에서는 큰 사고가 나왔다. 사망 몇 명, 부상 몇 명, 숫자가 정확했다. 나는 발목을 주물렀다. 뉴스에는 나오지 않는 통증, 이름 없는 사고. 그 전동 자전거 남자도 지금쯤 집에 갔을까? 아니면 병원에 들렀을까? 아니면 그냥 참고 잤을까?
중년은 보통 참고 잔다. 내일 출근해야 하니까 실수 없으니까 괜히 병원 가봤자 큰일 아니라는 말 들을 것 같아서. 다음날 아침 발목은 더 부어 있었다. 그래도 양말을 신고 신발을 신었다. 회사에서는 아무도 몰랐다. 어제 뭐 했어요? 그냥 집에 갔죠. 중년의 사고는 이렇게 말 한마디로 정리된다. 그날 저녁 어제 그 골목을 다시 지났다. 아무 흔적도 없었다. 사고는 늘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사람 몸에만 남긴다. 집에 거의 다 왔을 때 사고는 끝난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던 하루처럼 다시 시작된다. 그게 중년의 사고다.